회장님, 디자이너 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윤비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YL그룹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은 마침내 찾아온 기회에 온몸이 떨렸어요. 회사를 구원할 마지막 카드가 드디어 나타난 거였거든요. 하지만 새빨간 정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로비 전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킨 강재인의 놀라운 정체 덕분에 황기찬과 강세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통쾌한 복수극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YL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와 업무 전화 소리로 분주했을 로비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죠. 황기찬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로비에 나와 있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차려입고 넥타이를 여러 번 매만지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묘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만남이 정말로 YL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오늘이야. 디자이너 엘만 영입하면 모든 게 해결돼. 황기찬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가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으며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요 투자자들은 이미 발을 빼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YL그룹의 몰락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 엘만 영입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디자이너 엘의 작품 하나만으로도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몇 배로 뛸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강세리도 옆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디자이너 엘이 마음을 바꿔서 오지 않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인이가 이런 큰일을 해냈다니 정말 대단해. 황기찬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기억상실로 고생하는 아내가 이토록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인이 디자이너 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역시 제인이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그래서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제인에게 정말 큰 선물을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로비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면서도 강렬했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죠. 강렬한 빨간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빨간색은 마치 승리의 상징 같기도 하고 복수의 상징 같기도 했어요. 여성은 대형 선글라스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마치 런웨이를 걷는 톱모델처럼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절대적인 자신감과 위엄이 흘러나왔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아우라구나 싶었죠. 평범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포스가 느껴졌거든요. 황기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구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죠. 드디어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줄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성공적인 계약과 회사의 부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디자이너 엘. 황기찬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은 설렘이 담겨 있었죠. 몇 달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강세리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인이 또다시 주목받게 될 것에 대한 질투가 있었죠. 여성이 황기찬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여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죠.
황기찬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강세리도 무의식 중에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이 마침내 선글라스를 벗어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황기찬의 미소가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져갔죠. 강세리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해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엘입니다. 강재인이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커졌죠.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제인이가 왜 디자이너 엘라고 하지? 강세리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죠. 제인아, 네가 왜?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작고 떨렸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환상이거나 악몽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인은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번뜩였죠.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이 반전의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놀라셨나요? 기억상실이었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어서요? 제인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깔려 있었죠.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통과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반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경비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YL그룹이 사활을 걸고 영입하려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바로 강재인이었다니, 황기찬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황기찬의 집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업무 보고로 분주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황기찬은 제인을 따로 불러 자신의 책상 앞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제인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의 얌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황기찬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제인을 마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제인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아직도 제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제인은 그런 황기찬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묘한 차가움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상대방을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황기찬은 그 웃음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디자이너 L이 갑자기 계약 캔슬해서 당신이 책임지려고 디자이너 L 흉내내는 거야? 황기찬의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근거였어요. 제인이 이 계약을 성사시켰으니 만약 일이 틀어진다면 제인이 책임을 느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황기찬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인이 정말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만약 기억상실이 연기라면 정말로 큰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차마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제인은 황기찬의 어처구니 없는 추측에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묘한 차가움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상대방을 동정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황기찬. 제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여보나 당신이 아닌 이름 그 자체를 불렀어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이 정도로 눈치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되지. 제인의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인이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잖아. 제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복수심,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가 느껴졌어요. 황기찬은 제인의 변화한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설마 기억을 잃었다는 게 거짓말이었어? 연기였어.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인이 기억상실이라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황기찬은 충격에 휩싸인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제인을 얕잡아봤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네가 감히 나를... 황기찬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사실은 자신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녀의 자세에는 더 이상 움츠러드는 모습이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감히? 제인이 황기찬의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감히 당신을 속였다고? 감히 당신을 이용했다고? 제인이 한 걸음씩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았어요. 당신이야말로 감히 내 아버지를 죽이고, 감히 내 재산을 빼앗고, 감히 나를 정신병 취급한 거 아니야? 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지금까지 쌓인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완벽한 복수를 계획해왔는지가 느껴졌어요. 황기찬은 제인의 기세에 밀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제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제인에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언제부터 연기였을까?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중간부터였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인은 그런 황기찬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상대방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기억상실 연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알아? 제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쾌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억압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황기찬의 집에서 쫓겨난 강세리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지시로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고급 주택에서 호화롭게 살던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이 답답한 공간에서 강세리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혹시 다시 집으로 오라는 말이 있을까봐 전화를 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세리는 깜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황기찬이 자신을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과 품었어요. 누구세요?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택배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세리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가 건넨 것은 택배가 아니라 법원의 전표였어요. 강세리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이혼소송 서류였어요. 황기찬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그 순간 강세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사기 결혼, 불륜, 배임 등의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강세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황기찬은 이미 그녀를 완전히 버린 거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황기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세리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단 2줄의 짧은 메시지였지만 강세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강세리는 휴대폰을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이게 다 내 계획이었어?
강재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다음 날 강세리는 YL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보안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지만 아는 직원을 통해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적은 제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회장실 옆에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디자이너 엘로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죠. 강세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제인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올 줄 알았어. 제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유와 확신이 가득했죠. 강세리는 문을 쾅 닫고 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다 내 계획이었어? 강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모든 분노와 질투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계획이었냐고. 강세리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제인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위엄과 자신감이 넘쳤어요. 더 이상 예전에 위축되고 소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야 눈치챘어?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낸 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계획이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복수라고 해야겠네. 제인의 말에 강세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복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복수를 해? 강세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제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인은 강세리를 천천히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제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내 남편을 유혹하고 은호를 죽음으로 몰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던 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세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사랑 때문이었어. 나는 황기찬을 진짜로 사랑했다고. 강세리가 마지막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어요. 제인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면 참 무서운 사랑이네. 제인이 한 걸음씩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배신하는 게 사랑인 거야? 강세리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을 이어갔어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나는 그냥? 제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날 내가 아버지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다 알고 있어. 혈압약 대신 다른 약을 넣어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만든 것도.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녹음해 두셨거든. 네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까지 CCTV에 다 찍혀 있어. 제인의 말에 강세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가 증거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 불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네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그 시각 강미란의 사무실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가져온 작은 상자를 받아든 강미란은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볼펜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강규철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녹음펜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진실이에요. 제인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에 대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한 그녀였지만 지금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오빠의 유품을 받아든다는 것 자체가 벅찼거든요. 이게 정말 오빠의 유품이니?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볼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빠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것이 맞았어요. 심지어 오빠의 이니셜까지 새겨져 있었죠. 네, 아버지께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셨어요.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제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지혜와 성견지명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강미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황기찬의 목소리였죠. 녹음기에서 황기찬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황기찬, 네가 감히... 강미란이 오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강미란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제인이 강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모,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예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죠. 강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인아, 이제 그놈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강미란은 완전히 제인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YL그룹 경영진 회의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바로 디자이너 L 강제인이었죠. 제인이 디자이너 L 신분으로 발표한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5억 달러요? 정말입니까? 한 이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투자자가 5억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제안하자 회의실에 있던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억 달러라니 YL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투자였거든요. 황기찬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어요. 제인은 유창한 영어로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전문적이며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포스가 물씬 풍겼죠. 회의가 끝난 후 김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황 회장, 이젠 감정이 아니라 성과를 보셔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디자이너 L께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더 많은 권한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 이사도 말했습니다.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L이 제안한 구조조정안과 신규 브랜드 론칭 계획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정은 접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들의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했던 이사들마저 제인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황기찬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일단 디자이너에게 모든 프로젝트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이사회의 감시하에 말이죠. 강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인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강미란은 이어 YL그룹의 부흥이라는 명분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황기찬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제인에게 위임하자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황기찬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한다면 이사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 뻔했거든요. 좋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죠. 황기찬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인에게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제인은 그런 황기찬의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 구조조정안 제시, 그리고 이사회를 통한 의결권 확보. 이 모든 것이 제인이 치밀하게 계산한 복수의 퍼즐 조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도시의 한 고급 호텔 루프탑에서 제인이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죠. 제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제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상대방은 해외에 있는 그녀의 동료였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 줄 거예요. 제인의 말에서 냉정한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걸 잃게 만들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제인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제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황기찬. 제인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자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 줄게. 회사, 재산, 명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까지. 제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몇 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